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입니다. 오늘 국내 코로나19 새로운 확진자는 869명으로 다소 줄었습니다. 검사 건수가 평소와 비슷한데도 확진자 수가 줄어 다행스럽긴 하지만 감소 추세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 자세한 상황 살펴봅니다. 김민경 기자, 오전에 나온 확진자 현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69명으로 이틀째 1000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다만 사망자가 24명 늘어서 어제에 이어서 역대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고요. 상태가 심각한 위중증 환자도 다시 7명이 늘었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869명으로 지난 15일 이후에 가장 적었습니다. 지금 붉은 선으로 표시한 건 검사 건수인데요. 어제의 경우에는 검사 건수가 줄면서 확진자 수 역시 줄었던 거라면 오늘은 검사 건수가 이렇게 늘었는데도 확진자가 줄어든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좀 더 이어질지는 2, 3일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09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경기 지역에서는 193명입니다. 수도권에 여전히 국내 확진자의 70% 가까이 집중됐는데요. 다만 그 밖의 지역에서도 30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경북과 충청 지역에서 확산세 심상치 않습니다. 제주 지역에서도 19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종교시설과 요양시설 여전히 주요 집단 감염 장소입니다. 건설 현장이나 콜센터 등 산발적인 감염도 잇따르고 있고요. 동부구치소에서도 확진자가 2명 더 나왔습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우에는 대구와 경북 지역의 경우 종교시설 그리고 부산과 울산 지역에서는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강원도 동해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확진자가 29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네, 확진자가 줄어든 건 다행이지만 이 최근의 확산세나 또 이 사망자 수를 보면은 아직은 안심하기 이른 거 아닙니까? 네, 최근 일주일 평균 지표를 살펴봤더니 하루 평균 98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이 중에서 수도권에서 7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집중됐습니다. 게다가 다른 지역에서도 전반적으로 확진자가 늘었는데요. 경북 같은 경우 47명으로 그 전주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두드러지는 건 제주 지역인데요. 그 전주에는 4명도 채 되지 않던 확진자가 최근 일주일 사이 평균 19명까지 늘어나서 이제 수도권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 역시 오늘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최근 한 주간 사망자는 모두 80명을 넘어서서 전주에 비해서 2배 이상 많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평균 223명으로 역대 가장 많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는 5인 이상 모임을 금하는 행정명령이 내일부터 발동됩니다. 1월 3일까지 연말 연시 기간 모임이나 행사는 취소해 주시고요. 가정 내에서도 혹시 모를 가족 간의 감염에 대비해서 손 씻기와 환기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별 상황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서는 317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일주일째 300명대입니다. 집단 감염과 소규모 감염이 계속되면서 내일부터 수도권에서는 5명 이상 사적인 모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서울시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대성 기자, 먼저 서울 지역 신규 확진자 어디에서 주로 나왔습니까? 네, 가족, 지인 간의 접촉, 또 10명 미만의 소규모 감염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 하루 서울 지역 신규 확진자는 317명으로 해외 유입 사례 8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309명은 지역사회 감염으로 파악됐습니다. 먼저 새로 발생한 집단 감염 살펴보면 금천구에 있는 한 교회에서 지난 17일 교인 1명이 첫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추가 감염이 이어지면서 관련 누적 확진자가 13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역학조사 결과 첫 확진자를 포함해 122명이 지난 13일인 일요일에 대면 예배를 진행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종교 활동은 비대면이 원칙이고 대면 예배를 하더라도 20명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영등포구 한 의료기관에서는 지난 12일 환자 1명이 첫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지인 등이 추가 감염돼 누적 확진자가 14명으로 늘었습니다. 역학조사에서 환기는 잘 이루어진 걸로 파악됐지만
승강기와 화장실 등 공동 사용 공간이 있었던 만큼 추가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외에도 앞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구로구 요양시설에서도 17명이 추가 확진됐고 강서구 교외에서도 6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서울 지역에선 지난 15일 이후 일주일째 하루 300~400명대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모든 종류의 이 사적인 친목 모임의 경우 5명 이상이면 금지되죠. 네, 어제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행정명령을 예고했는데 이번 조치가 불편하더라도 모두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방법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동창회, 송년회, 직장회식, 계모임, 집들이 등 모임의 이름과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사적 친목 모임은 5명 이상이라면 금지됩니다. 실내외 모든 장소에 해당하고 수도권 주민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방문하는 비수도권 주민도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나 연기가 힘든 결혼식과 장례식은 지금과 같은 인원수를 유지하고 공적 업무, 기업 공장에서의 근무, 군과 소방 훈련, 대학별 평가와 같은 시험, 방송 영화 제작 등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 불가피한 경우는 방역 조치를 지키며 모일 수 있습니다. 바로 내일 0시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적용됩니다. 서울시는 자발적 협조와 동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만약 조치를 위반해 모임을 가졌다가 확진자가 나오면 치료 비용을 물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경기도는 오늘 신규 확진자가 200명대로 전날보다는 30여 명가량 줄었습니다. 하지만 사망자는 이틀 연속 9명이나 나왔는데요. 경기도청의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민아 기자, 경기도 지역 확진자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경기도의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06명입니다. 전날보다 30여 명가량 줄었는데요. 해외 유입 13명을 제외한 지역사회 감염은 193명으로 14일 만에 200명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거리 두기의 효과인지 한파 등 다른 요인 때문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다소 줄었지만 문제는 사망자인데요. 0시 기준 9명이 늘어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가 이틀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9명 가운데 동일 집단 격리 중인 부천과 고양의 요양병원에서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 숨진 경우가 각각 4명과 1명으로 절반이 넘습니다. 경기도는 확진 판정을 받고 하루 이상 병상을 기다리고 있는 고령이나 기저질환 환자가 137명입니다. 반면 치료병원 병상은 90개만 남아있고 중증 전담 병상은 49개 가운데 단 1개를 제외하고 48개가 차 있습니다. 경기도는 서울, 인천과 함께 내일부터 실내외를 불문하고 5명 이상의 사적인 모임이 금지된다며 미룰 수 있는 모임은 최대한 연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청에 있는 코로나19 위기대응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이 확진자가 늘면서 전국의 중환자 병상 수를 매일 점검하고 있는데요. 이 환자가 가장 많은 서울 지역에는 8개, 또 전국적으로는 44개의 병상이 남아 있습니다. 이 중환자 병상 수급 상황을 김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확진자가 연일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서울 지역에는 현재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이 100개 확보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제 기준 92개가 이미 사용 중으로 입원 가능한 병상은 단 8개입니다. 중환자 병상은 통상 치료를 위한 장비, 이를 운용할 숙련된 인력이 함께 확보돼야 합니다. 이처럼 인력과 장비가 확보돼 사용 가능한 병상은 전국적으로 44개 남은 상황. 이 중 수도권만 놓고 보면 10개 남아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의료체계 역량을 빠르게 확충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주부터 조금씩 여력을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병원은 물론 민간병원 병상을 통틀어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립대병원과 민간 상급종합병원에 허가 병상의 1% 이상을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으로 확보할 것을 명령했는데 이 같은 방법으로 어제 19개가 추가 확보됐습니다. 중수보는 현재 260여 개 수준인 전담 치료 병상을 연말까지 500개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상태가 호전된 환자들을 전원 조치하면서 중환자 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중증에서 상태가 다소 나아진 환자들 또는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준중환자 병상도 운영 중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늘부터 병상 대기자 의료 상담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의사 20명이 앱을 통해 병상 대기 중인 확진자를 비대면으로 상담하면서 증상이 악화하거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응급 조치하게 됩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네, 이번에 중앙방역대책본부 연결해서 코로나19 현황 보고 직접 들으시겠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824명이 확인되었고 해외 유입 사례는 45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51,460명입니다. 어제 총 검사 건수는 10만 8,324건입니다. 신규로 773명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14,810명이 격리 중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281명이고 어제는 사망자가 24명 발생하였습니다. 깊이 머리 숙여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20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을 주요 시설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교시설입니다. 대구 동구 종교시설에서 지난 12월 20일 첫 확진자 발생 후 30명이 추가되어 총 31명 확인되었고 제주도 제주시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총 112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료 또 요양시설 등 관련입니다. 서울 구로구 요양병원, 요양원과 관련하여 총 누적 확진자 107명이 발견되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주간보호센터와 관련하여 첫 확진자 발생 후 10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총 11명의 확진자가 발견되었고 충북 청주시 요양원에서 총 71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역시 충북 괴산군, 음성군, 진천군 병원과 관련하여 총 28명이 추가 확진됨으로써 총 86명의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요양원과 관련해서 총 17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둘 다 인천광역시인데 먼저 인천 신항 물류터미널과 관련해서 총 8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고 중구에 소재한 식품 가공업소와 관련하여 17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강원도 동해시 초등학교에 총 45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고 역시 강원도 강릉시의 가족 모임과 관련해서 총 10명의 확진자가 청북 청송군의 지인 모임과 관련해서 총 13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4주간 한 주당 약 50건 내외의 신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특별히 지난 1주간 즉 12월 13일부터 12월 19일 사이에 총 발생건의 71.2% 대부분이 종교시설, 의료기관 요양시설 또는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히 한 달 전, 즉 48주차에 해당하는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 사이의 집단 발생 건수와 비교를 하면 종교시설, 의료기관 요양시설 및 사업장은 전체적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종교시설, 의료기관, 요양시설, 사업장에서의 집단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모든 종교활동은 비대면 비접촉으로 또한 식사와 소모임, 행사 등은 취소되어야 하며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내의 감염 관리의 철저 그리고 방역 수칙의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사업장 등 직장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비대면 회의 진행, 공용 공간에 대한 환기 및 소독, 회식이나 소모임 취소, 증상이 있을 경우 바로 업무에서 배제하고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것도 강조드립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셔서 정부 합동점검단이 주요 집단
집단 감염 발생 시설에 대한 중점적인 점검을 실시한 결과 종교시설의 예배당에서 현장 대면 예배를 한 것이 확인이 되었고, 식당과 카페를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이 미흡한 것도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일부 대형 마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마스크 착용 미흡과 거리 두기가 부실한 것도 지적이 되었고, 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우 출입구에서의 발열 감시 미흡이 지적되었습니다. 연구개발과 관련해서 렘데시비르의 경우 현재까지 총 93개 병원에 1994명의 환자에게 공급되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임상 시험과 관련해서는 현재 총 4종, 그중에는 DNA 백신이 2종, 합성 항원 백신 1종, 그리고 전달체 백신 1종이 각각 임상 1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향후 내년 중에, 즉 2021년 중에 임상 3상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 오전 11시 중수본에서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 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생활방역 수칙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먼저 요양정신병원, 요양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강화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면서 종사자들의 사적 모임이 금지됨을 말씀드립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2.5 단계 조치가 확대 적용되며 모든 종교활동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 식사가 금지됩니다. 성탄절 및 연말연시에 사적 모임, 파티, 여행, 관광, 겨울철 레저 시설 이용 등도 최소화되어, 먼저 강력하게 권고드리는 것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회식, 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권고드리고, 식당에서도 5인 이상의 모임은 금지됩니다. 또한 개인의 모임 파티 장소로 빈번히 활용되는 파티룸의 경우에도 집합금지 조치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발열 체크 의무화, 시식, 시음, 견본품의 사용 금지, 집객 행사의 중단, 휴게실 의자 등 휴식 공간의 이용이 금지됩니다. 또한 동절기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은 전국적으로 집합 금지됩니다. 동시에 여행 관광 및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리조트, 호텔 등의 숙박시설은 객실의 절반, 즉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에도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서울의 남산공원, 강릉의 정동진 등 해맞이, 해넘이 등 주요 관광 명소, 국공립공원 등은 폐쇄되고 방문객의 접근을 제한하게 됩니다.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연말연시 모임이나 여행이 또 다른 대규모 코로나19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기에 모임과 약속, 여행 계획을 취소해 주시고 집에서 머물면서 안전한 연휴를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본격적인 겨울철에 최대의 고비를 맞았습니다. 비록 오늘 국내 환자 발생 규모가 일주일 전 동기간보다는 작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감소 모양새가 과연 지속될지는 현재로서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연말 모임을 자제하고 취소하면서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또한 선제 검사에 기꺼이 응해 주시는 국민들의 노력과 희생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임시 선별 검소소 현장으로 달려와 주시는 의료진 분들의 노력, 헌신이 추가적인 지역사회 전파를 막는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저희 방역 당국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별 코로나19 현황 살펴봅니다. 충북 지역에서는 5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병원과 요양원의 집단 감염이 계속 확산하고 있는데요. 충북도청의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국회 기자, 오늘 이 충북 음성의 한 병원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면서요? 네, 오늘 충북 음성 소망병원 관련 확진자가 37명 더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어제 음성 소망병원의 확진자와 접촉한 123명을 진단검사했는데요. 이 확진자들은 지난 18일 1차 검사 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2차 검사에서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음성 소망병원과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는 닷새망에 80명을 넘어섰습니다. 방역당국은 동일 집단 격리 중이던 이 병원을 비우고 확진자를 국립공주병원으로 이송할 계획입니다. 청주에서도 9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7명은 지난 17일 첫 확진자가 나온 청주 참사랑 요양원 관련 확진자입니다. 청주 참사랑 요양원 관련 확진자는 시설 내 입소자와 직원 등 모두 80명까지 늘었습니다. 이로써 충북에서는 최근 집단 감염이 확인된 병원과 요양원 4곳에서 8회째 입소자와 환자, 직원 등 20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청주, 음성, 충주와 제천 등에서도 기존 확진자와 접촉 등 소규모 지역 감염이 이어져 충북에서는 오늘 모두 53명이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충청북도가 집계하고 있는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887명, 사망자는 15명입니다. 지금까지 충북도청에서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 광주에서는 노인 요양원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요양원 종사자와 입소자 등 16명이 감염됐고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광주시청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호 기자, 이 요양원의 집단 감염 어떤 상황입니까? 네, 밤사이 광주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8명이 추가됐는데 이 가운데 15명이 요양원 관련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곳은 광주 북구의 요양원인데요. 신규 확진자는 종사자 3명과 입소자 12명입니다. 앞서 어제 오후 이 요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방역당국이 입소자와 종사자 100여 명을 상대로 전수검사를 벌였더니 집단 감염이 확인된 겁니다. 해당 요양원은 건물 2층과 3층에 24개 생활실이 있는데 먼저 확진된 요양보호사가 근무하는 3층에서 집단 감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요양원의 지표 환자인 요양보호사는 감염 경로가 뚜렷하지 않은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고 어제 확진됐는데요. 지난 15일부터 의심 증상이 나타났고 진단검사 전까지 며칠 동안 출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양원 연관 신규 확진자 가운데 1명은 어제 저녁 숨졌는데요. 고령의 기저질환이 있었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최근 병원과 요양시설 관련 지역 감염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지난 20일 광주 기독병원 간호조무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어제 간호사 1명과 환자 3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또 전남에서는 동일 집단 격리 중인 화순의 한 요양병원에서 어제도 입원 환자 1명이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1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로써 어제 하루 지역 감염 신규 확진자는 광주 26명, 전남 4명이고 오늘 또 오전까지 광주 7명, 전남 2명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시청에서 KBS 뉴스 김호입니다. 이 대구 경북 지역의 신규 확진자는 90명을 넘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하는 가운데 특히 경북에서는 비수도권 가운데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구시청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재노 기자, 하루 사이에 확진자가 크게 늘었군요. 네, 오늘 0시 기준 대구 경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98명입니다. 대구 39명, 경북 59명입니다. 특히 경북에서는 지난 3월 1차 대유행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주요 감염 경로는 교회입니다. 우선 경북 경산에서 2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경산 지역 교회 2곳에 확진자와 접촉한 13명, 대구 광진중앙교회 확진자와 접촉한 2명, 대구 영신교회 관련 확진자와 접촉한 1명 등 16명이 교회 관련 확진자입니다. 안동과 영주에서도 교회와 관련한 확진자가 각각 5명이 확인되는 등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기존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경주, 구미, 포항, 김천, 의성, 고령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대구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오늘 0시 기준 대구의 신규 확진자는 39명인데 이 가운데 28명이 어제 확인된 대구 광진중앙교회 확진자입니다. 영신교회, 신일교회와 관련한 확진자도 1명씩 발생하면서
0시 기준 확진자 39명 가운데 30명이 교회와 관련돼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0시 이후 광진중앙교회와 관련해 7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 지역 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광진중앙교회 35명, 영신교회 62명, 신일교회 20명입니다. 이 밖에 대구 중구 콜센터 관련 확진자가 2명 늘었고 다른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5명의 감염도 확인됐습니다.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는 2명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대구 경북에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 연쇄 감염에다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도 나오고 있어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연말 모임이나 행사를 최대한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이냐 업무 복귀냐를 판단할 법원의 신문 절차가 2시에 시작됐습니다. 윤 총장과 법무부 양측의 주장을 듣고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 법원에서 취재 중인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채린 기자, 신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조금 전인 오후 2시 이곳 서울행정법원에서 윤 총장 사건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법원이 양 당사자를 불러 사건에 대한 주장을 듣고 질문도 할 수 있는 절차인데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문에는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각각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출석했는데요. 윤 총장 측은 1분 1초라도 빨리 총장이 직무에 복귀해야 할 필요성 등을 부각시키겠다며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법무부 측은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지난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일단 짧게만 입장을 밝히고 들어갔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식 소송이 아닌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 자체가 적법한지가 아니라 징계의 효력을 당장 멈출 필요성이 소명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양측은 이번 징계가 윤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인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놓고 다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판부의 결론은 이르면 내일, 늦어도 이번 주 안에 나올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다만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열렸던 지난번 신문과 달리 이번에는 당장 예정된 관련 절차가 없기 때문에 재판부가 한두 주가량 여유를 두고 사건을 검토할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집행정지 신청 대상은 대통령 재가까지 받은 정식 징계라는 점에서 직무 배제 때보다 살펴볼 내용이 더 많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법원이 이번에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일단 직무에 복귀해 정직 불복 소송을 이어가게 됩니다. 반면 신청이 기각되면 윤 총장은 2월 중순까지는 정직 상태에서 소송에 임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추위가 누그러지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졌습니다.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52, 충북 61 마이크로그램 등 주로 중부지방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북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내일까지는 주로 서쪽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후에는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지금도 위성 모습을 보면 구름이 많이 끼어 있는 모습인데요. 남부지방에서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7도, 광주가 9도, 부산이 10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